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서서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중학교 때 1차 부등식을 풀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었었죠. 그러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뭘까?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2x 빼기 1이 뭐 3보다 크다 이러한 1차 부등식을 푸는 것을 배웠었고, 또 뭐 x 더하기 2가 1보다 크다 이러한 1차 부등식 푸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1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보겠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 나가는 것이 연립 1차 부등식이고,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을 풀어주고 각각의 공통 범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알고만 있다면 사실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어가는 것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풀어주고 두 번째 식 하나 풀어주고 둘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에다가 표현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중학교 때 이러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한다면 세실수 ABC에 대해서 AB, BC, BC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A가 C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A 더하기 C, B 더하기 C, A 빼기 C, B 빼기 C가 나와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A가 B보다 클 때 C가 0보다 크다면, 자, C가 0보다 클 때는 AC가 BC보다 크고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크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자,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클 때 C가 0보다 작다면 AC가 BC보다 작아지고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작다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가 더하고 빼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등식의 성질에서처럼 그냥 자유롭게 이항이라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는 것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떠한 걸 생각해야 되냐면 곱하는 숫자 또는 나누는 숫자가 양수인지 아니면 음수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부등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문제고, 자, 요거를 1번식,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식을 풀어보면, 자, 5x가 되고, 자, 양변에 7을 더한다 또는 이항한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 자, 그러면 13 더하기 7이 될 거니까 여기가 5x가 20보다 크다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5로 나누어 줄 건데, 5라는 숫자는 양수니까 양변을 5로 나누었을 때 x가 되고 4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2x 빼기 5가 7보다 작다. 자, 얘도 이항을 해주시면 2x가 7 더하기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을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면, 자, 4보다 크다. 자, 크다고 할 때는 4라는 숫자에서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주시고 4보다 큰 쪽은 오른쪽 방향이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6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자, 6에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작은 쪽은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화살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통인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식 이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 식을 풀어주면 4x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니까 4x 더하기 7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항해 주시면 4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되고, 자, 양변 4로 나눠주시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랑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4라고 하는 양수로 나누어 줬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자,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시게 되면 x 빼기 2x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이번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x로 만들면 x가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에서 동그라미 해주시고 큰 쪽은 오른쪽 방향.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표현을 할 건데, 자, 이제 등호가 들어갔을 때 크거나 같다라는 것 또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는 동그라미를 해주고 여기를 색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1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1을 색칠해주면 되고, 자,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큰 쪽은 오른쪽 방향 이쪽. 자,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 파란색과 빨간색이 둘 다 지나가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둘 다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에 5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300원인 사탕을 합해서 10개를 사려고 한다. 자, 과자를 사탕보다 더 많이 사고 전체 금액이 4,4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과자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과자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과자랑 사탕을 합해서 총 몇 개를 살 거냐면 10개를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과자를 x개 샀으면 사탕은 10-x개를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식은 과자를 사탕보다 많이 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자를 사탕보다 많이 사니까 x라고 하는 것이 10 빼기 x보다 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전체 금액이 4,400원을 넘지 않게 한다. 자, 그러면 전체 금액이 4,400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식은, 자, 과자는 하나에 500원이니까 x개 샀으면 500x원이 될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사탕은 한 개에 300원이라고 했으니까 300원에다가 10-x를 곱해 준 것이 사탕을 산 금액 500x가 과자를 산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이 4,400원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4,4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좀 풀어주면, 자, 첫 번째 것을 풀기 위해서 이항해주면 2x가 10보다 크다.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자, 양변을 일단 1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5x 더하기 30-3x가 4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2x가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고, 자, 얘를 이제 소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그럼 5라는 값에서 동그라미 5 하시고, 큰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 7이라는 값, 자, 7에서부터 작거나 같다. 여기는 포함되니까 이렇게.
여기가 7. 자, 그러면 둘의 공통 범위는 여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따라서 답이 x가 5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과자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는지 였으니까 과자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7개까지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번엔 연립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좀 찾아볼까? 자, 방금 전에 문제들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통인 범위가 나오는 문제들을 쭉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공통인 해가 없는 경우 또는 공통인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들은 어떻게 답을 나타낼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1번, 2번 각각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풀기 위해서 x 이항 해주시고 3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줄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풀었고 두 번째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2x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을 좀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6이 여기 이렇게 있고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화살표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통인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린 이럴 때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자, 첫 번째 거 풀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 두 번째 양변에 3을 먼저 좀 곱해주면 5x 마이너스 9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5x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양변 5로 나눠주시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시면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거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빨간색도 아까 3을 포함했었고 지금 파란색도 3을 포함했으니까 유일하게 겹치는 게 3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3이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자, 어떤 자연수의 3배에서 160을 빼면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가조건과 나조건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한다면 3x에서 160을 빼면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어떤 자연수의 2배에서 100을 빼면 10보다 크지 않다. 자,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같다. 자, 얘가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각각 풀어주시면, 자, 첫 번째 거 풀면은 3x가 16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x가 5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2x가 110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x가 55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다가 55라는 숫자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거 55보다 크거나 같다. 자, 55가 있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고, 자, 두 번째 거 55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55가 다시 채워지고 5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화살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나는 55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5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 x가 55만 겹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5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등식을 쭉 다 풀었더니 하나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고 하나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얘를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수직선에 표현하면 2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통인 범위를 찾을 건데, 자, 파란색은 2를 포함을 하죠. 얘는 2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2가 공통인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해가 없다라고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그래서 양쪽 다 등호가 있어서 얘도 55가 있고 얘도 55가 있을 때 우린 공통인 범위 안에 55가 들어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형태의 연립부등식을 어떻게 풀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는 B는 C다 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다 뭐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A는 B랑 같고 그 다음에 A는 C랑 같다 뭐 이렇게 되던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걸로 했을 때 계산이 편할 것 같으면 이걸로 계산하고, 이게 계산이 편할 것 같으면 이걸로, 이게 계산이 편할 것 같으면 이걸로 계산을 했으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우리가 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부등식에서는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C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자, 세 번째,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은 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얘는 맞는 말이 되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거. 자, 근데 자, A가 C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고 하면은 A가 C보다 작은 것도 맞고 B가 C보다 작은 것도 맞는데, A랑 B 사이에 누가 더 큰지는 이 식만 봐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 A가 B보다 작은 것도 맞고 A가 C보다 작은 것도 맞지만 B랑 C 사이에서는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을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B가 C보다 작다 이 형태로 문제를 풀어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보시면 결국에 저 식을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2x 더하기 1이 5보다 작다 하나 풀어주시고, 5가 x 더하기 6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거 풀어주시면, 자, 첫 번째 거는 2x가 4보다 작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자, x 이항 해주시면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다.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을 수직선에 표현하면 2보다 작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걸 수직선에 표현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둘의 공통인 범위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되겠고, 따라서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2번도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3x 빼기 8이 5x 빼기 4보다 작다. 5x 빼기 4가 4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 걸 푸시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거 풀면 x가 7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공통인 범위를 찾아주시면 이 부분이 되겠고,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립부등식의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옳은 답을 구해보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 식을 안 보고 이 밑에 있는 부분만 쭉 보면은 계산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처음에 이 두 번째 식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3x 더하기 16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 자, 따라서 두 번째 식이 잘못되었고, 올바르게 식을 쓰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x 더하기 16보다 작다라는 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계산을 하시면 2x가 4보다 작다. 자,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시면 x가 2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3x 더하기 16보다 작다라고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5x가 15보다 작다.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면, 자, x가 2보다 작다. 자, 2라는 숫자가 뭐 이렇게 있을 거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따라서 둘의 공통인 범위는 이 사이 부분이 되겠고,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실 때 이런 연립부등식의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로 지금 문제를 풀어갈 때 다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의 범위를 찾아줬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굳이 수직선을 그릴 필요가 없다. 수직선에 표현하는 것은 약간의 보조수단입니다. 수직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굳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안 그리시고 뭐 문제 풀어주셔도 전혀 지장은 없으나, 다만 그랬을 때 실수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실 실수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 없거나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그냥 무심결에 답을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수직선은 보조 수단으로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